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내 자산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실전 상담 사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짠테크 시리즈를 보시고 예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회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찍으셨던 내용은 다 좋은데 저처럼 혼자 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되는 실제 사례를 다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한 분의 재정 상황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아이디어 주신 분께 그럼 김봉남 선생님 내용으로 찍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을 주제로 다루는데 동의해 주신 김봉남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 2019년 겨울 김봉남 선생님께서 의뢰해 주신 내용은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였습니다. 네, 정말 노래도 아니고 음식점 주문할 때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와 같은 제일 난감한 의뢰 내용입니다만 짧은 통화를 하면서 상담 절차 안내 후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간단하게 여쭙고 상담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제게 상담을 의뢰해 주셨을 때는 크게 4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유선상으로 상담 절차 안내와 함께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여쭤보고 일정 조율해서 초회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회 상담 시에는 기밀유지 서약서, 재무심리 테스트, 업무 범위 소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재정 목표와 더불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함께 파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자산 현황과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초회 상담 후 실행되는 포트폴리오 브리핑에서의 주된 내용은 현재 상황은 이런데 앞으로 재정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재무상담을 받으면 뭐 하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걱정되실 수 있는데 금융상품은 앞으로 내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인 삶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이걸 먼저 찾는 게 우선이죠. 네, 2차 포트폴리오 브리핑까지 종료된 후 실천을 도우면서 주기적인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전화 안내, 초회 상담, 포트폴리오 브리핑, 실천 및 피드백 총 4가지의 흐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담을 요청해 주신 김봉남 선생님은 30대 초반 미혼 상태의 직장인입니다. 홀로 수도권에 올라오셔서 신입사원 때는 기숙사에 1년 정도 계시다가 독립해서 또 목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피스텔 반전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만나는 여자친구 분이 계셨고요. 세후 실제로 받는 월 급여는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 중에 좀 높은 편에 속하죠. 여기까지 정보로 팩트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사회적인 상황으로 30대 미혼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월 급여는 400만 원 수준이지만 세전에 책정된 연봉은 훨씬 더 높다. 환산하면 약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세 번째, 주거는 오피스텔 반전세. 네, 월세가 있을 것이기에 기본 주거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 포인트를 잡고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경험을 되새겨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고 초회 상담을 준비하게 됩니다. 간혹 연봉은 몇 천만 원 계약했는데 월급은 왜 이렇게 적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설마요. 일반적으로 총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서 약 15% 내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 월 급여입니다. 월 15%나 왜 떼냐고요? 15%는 4대 보험료와 함께 일정한 소득세를 미리 내게 되는데 이것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회사마다 성과급, 상여금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연봉에서 12를 나누느냐 14를 나누느냐, 명절도 포함을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지급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초회 상담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툴은 돈에 대한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재무 심리 테스트, 페이인포 계좌조회, 보험신용 정보조회, 자산 현황과 현금 흐름 정리를 하는 포트폴리오 엑셀 파일, 불필요 리스트, 소비지출 통제 파악 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용법 정도입니다. 네, 뭐가 좀 굉장히 많은 듯 느껴지시겠지만 상담 시에 사용하는 툴은 여러 관점에서의 현황 파악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 상담하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위한 내용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로 초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김봉남 선생님은 상담 당시에 6년차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셨고요. 예상했던 것 같이 연봉은 6천만 원, 월 급여는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통화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실제로는 본인 분야의 만큼은 매우 박학다식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파악했던 재정 현황입니다. 고정지출 항목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전기세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약 10만 원, 도시가스와 인터넷, 통신비 합쳐서 약 15만 원, 주택청약 2만 원, 적금 100만 원, 종신보험 25만 원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고요. 나머지 금액은 그냥 쓰다가 그냥 통장에 둔다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당장 기억나는 대로 변동 지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차량 유지 비용으로 약 30만원, 데이트 비용 약 50만원, 식비 50만원, 취미활동비 20만원 등 150만원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150만원 정도인 것 같다고요? 진찰 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머리가 한 이 정도 아픈 것 같다고 대답하시나요? 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 초음파 내시경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질 높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현황들은 시간 관계상 초회 상담 이후에 이메일로 전달해 주세요. 안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파악된 정보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소비성 고정 지출은 주거비 항목과 보험료입니다. 저축 목적의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장성 보험, 즉 소비성 지출로 분류를 하고요. 비소비성 지출은 주택청약 2만원, 적금 100만원입니다. 네, 여기서 빠르게 파악해야 될 요점. 첫 번째, 변동지출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 두 번째,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적절성입니다. 변동지출 범위가 모호한 이유는 그동안의 소비를 정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은 소비 수준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써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불필요한 비용 줄이기로 파악해봤습니다. 직전 3개월 소비 내역을 모두 입력하고 평균값을 파악해본 결과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소비가 많은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 포트폴리오 브리핑에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금융상품의 적절성. 강제적으로 청약통장 2만원과 적금 1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지만 물건 살 때 필요한 물건 이렇게 찾아서 사잖아요. 금융상품도 똑같습니다. 주택청약에 2만원을 넣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대학생 때 부모님께서 2만원씩 넣어주셨던 계좌를 그냥 받아서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입출식 계좌에 쓰고 남은 현금이 많이 쌓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고요. 아직 젊은 나이고 미혼 남성인데 사망보장이 대부분인 종신보험 25만원은 좀 많은 편입니다. 상품의 기능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랑 연계해서 당장 파악할 수 있는 자산 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원, 현금으로 적금 100만원씩 9개월 차 총 900만원이고요. 통장에 쌓여있던 자유입출식 예금 약 3천만원, 2만원씩 10년 정도 불이익한 주택청약 240만원, 금융부채는 없지만 자동차 할부금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이 주식 투자 현황으로 삼땡전자 15주, 셀트리땡 20주, 코스닥 C땡 ENM 15주 정도였고요. 기타 자산으로 자동차 현재 가격 3천만원 수준, 보험은 25만원씩 넣은 종신보험인데 환급률은 그냥 3분의 1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연금자산은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으로 했고 퇴직연금은 1개월 급여를 다시 12분의 1로 나눠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현재 순자산 총 1억 2천만 원으로 파악을 했고요. 순자산이란 현재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바꿔서 현금으로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본 것만으로도 좀 감이 오죠? 입사 후 얼마를 벌었는데 내 현재 자산은 얼마다 비교가 딱 됩니다. 입사 연봉은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현재는 6천만 원.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대략 3억을 넘게 버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산을 정리하니까 약 1억 2천만 원 수준.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이런 단위까지 꼭 맞진 않지만 전체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현황인지 맥락은 파악이 됩니다. 재정적인 성향을 진단해 본 결과 이분께서는 나름대로 자산을 불리고 싶어하는 공격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성향에 맞지 않게 극도로 안정적인 현금성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적금 통장은 해지하면 되고 자유입출식 예금은 그냥 뽑아서 쓰면 되니까요. 당장에는 눈앞에 보여서 좋지만 현금 위주의 단기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통화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직장 동료가 하는 것을 따라서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죠. 하지만 종목들이 튼튼한 편이니까 이 부분은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자산 현황을 도식화한 벤 다이어그램도 살펴봤고요. 각 자산별 비중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현황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만들어질 포트폴리오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초회 상담 후에 제가 안내드린 자료는 페이인포 계좌조에 제가 정리한 자산 현황,
현금 흐름을 정리한 내용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연금 현황 조회, 보험 신용 정보 조회, 연말정산 미리 보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의 자금 목표가 어떤 건지, 이를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결혼자금,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자금, 은퇴자금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모든 자금을 이렇게 쪼개서 다루게 되면은 신경도 분산이 되고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보통 심플하게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거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단기 이벤트.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이벤트. 이렇게 접근하면은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잘 갖추어진 구조가 짜여집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대신 해결을 해주는데요. 구조를 짜놓기만 해도 실제 내 자산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김봉남 씨 얘기로 돌아와서 주거에 대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셨는데 이것이 가장 낭비입니다. 마침 재계약이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전세로 이전할 계획을 상의했고요. 전세 매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계획으로 3년 이내에 결혼을 할 확률이 높다고 했었고요. 마지막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벤트는 보통 마지막 계획이라고 해서 은퇴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곤 해요. 하지만 김봉남 선생님께서는 대기업 재직 중이라서 젊은 나이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를 했고요. 약 20년 뒤에 50대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를 꾸려서 힘이 닿는 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들어갈 사업 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회 상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초회 상담은 행정 절차, 그리고 현금 흐름과 자산 현황 파악, 내 미래 목표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정확한 흐름을 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서 다음 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빠이!